안녕하세요. 알러브 현존의 이재석입니다. 저는 MS MVP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승인을 할 거예요. 계속 승인을 할 건데 승인이 어디 있냐 하면 원래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 오토메이터 안에 클라우드 흐름 안에 지금 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인이 정말 놀라워요. 자동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후속적인 여러 가지 사람 결정에 따른 자동화를 또 분리해서 분기해서 쓸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그러면은 방법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성인 흐름 시나리오라고 해서 성인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질문과 답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 자주 물어보시는 거 봐요. 뭘 물어보냐 그러면은 성인 요청을 할 때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와 성인 날짜가 이게 우리 시간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 오토메이터 있는 서버 그쪽의 시간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대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승인을 재할당할 수 있는지, 승인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확인 메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 여기 이제 질문 답변에 한번 더 설명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승인 취소, 승인이 제도 프로세스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순차죠. 다음에 더 자세히 할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연결될 때, 그리고 팀저의 승인 요청, 팀즈는 나중에 한번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승인 보내기, 이런 식으로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승인 요청 사용자 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승인 요청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용자 지정 옵션 사용이라고 해서 승인에는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승인 요청 사용 지정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 승인은 성, 어,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두 가지 옵션만 있어요. 근데 승인 거부, 즉 이제 yes와 no죠. 이거 말고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서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할인 이제 요청을 검토하는데 다음을 포함해서 이제 응답을 하도록, 이게 이제 yes, no와는 다르죠. 최대 5%, 10%, 15% 내지는 거부대, 이런 어떤 네 가지 선택지를 줄 수 있냐, 줄 수 있다는 거요. 이렇게 맞춤 응답을 사용해서 요청에 대한 사용자 응답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조직의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구매 할인을 제공하도록 승인자에게 위에 매니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영업사원이 할인 요청을 쉐어포인트 목록에 입력하면, 저 이제 우리 쉐어포인트 저번에 보셨어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럴 때 시작 대기 작업에서 사용자 지정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용자 지정 응답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이 크리에이티드 됐을 때 리스트 목록이 나오죠. 디스카운트 리퀘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액션 선택해서 여기 보면 스타트 and wait for approval, 요걸 선택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요렇게 요걸 이제 선택했네요. 예, 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승인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만 필요한지에 따라 승인 유형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건 아마 밑에 나올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더 내려가서 보죠. 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저번에 배웠던 거예요. 사용자 지정 응답에서 모든 응답, 사용자 지정에서 응답 대기 한개,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필요하냐 아니면 한화가 사용 필요하냐. 근데 이제 성인 유형이 우리 같으면 지금 사용자 지정이에요. 뭐 10% 15%뭐 이런 식으로 같죠. 거기에서 여기 모던이냐 응답 한 개냐 에서 커스텀이에요. 여기 사용자 지정이 뭐 10% 15% 30%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커스텀이고요. 여기 하나의 리스판스 응답 대기 하나만 있어도 바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 요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오늘 화면이 커서 좀 보기가 조금 힘드시지만 예, 여기까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스판스 옵션 아이템 요거는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 옵션 아이템에서 up to 5%, up to 10%, up to 15% denied 여기 적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다양하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 두 갈래길 yes냐 no냐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갈래길 5% 15 옆으로 5% 10% 15% denied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타이틀 제목 들어가고 할당 조에게 할당됐네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커스텀 리스판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요청 승인에 이제 응답한 후 흐름은 할인을 요청한 영업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요청 결과를 알려준다는 거죠. 영업사원이 요청했고 요청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트리거 있고 승인 받았고 이메일로 받을 때 여기 create the email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이메일이죠.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런 어떤 글귀와 함께 여기 output 여기서 승인이 뭐 10% 15%뭐 아니면 denied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결과 출력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건 어떻게 하냐 여기 입력 컷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다이나믹 컨텐츠에서 여기 승인에 관계된 결과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결과 값이 들어가요. 네, 쉽죠. 그러면 이제 성인자는 이메일에서 어떻게 보이냐? 그럼 여기 제목이 있고 이제 투조에게 리플라이 여기 이제 응답이 가는 거죠. 어프로브에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 거죠. up to 5%, up to 10%, 15% denied. 보통은 이제 뭐 성인과 리젝 두 개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커스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뭐 up to 5%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이 approve 뭐 이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뭐 검토 중 아니면은 여기 뭐 수정, 뭐 요함, 뭐 이런 버튼도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죠. 그 필요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또, 또, 이게 마크다운이 나오네요. 마크다운을 쓸 수 있다는 거. 마크다운이 이제 웹페이지의 텍스트 서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모양 보기 좋게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여기서는 표 관련돼서 예쁘게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크다운보다 오히려 제이슨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적응형 카드라고 있거든요. 어댑티드 카드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마크다운이 더 편하신 분들이 이거 쓰셔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모양이 이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을 쓸 수가 있다. 마크다운 모양이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여기 뭐 샵 있고 샵 두 개, 샵 세 개에 따라서 이게 제목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제목으로 갈 수 있고 여기 있죠? 이제 별표 두 개. 이런 건 또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기 이제 표처럼 보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링크도 걸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런 간단한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면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여요. 여기 큰 제목으로 나왔죠? 샵으로 나왔던 거. 여기 별표가 이제 강조 걸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처럼 생겼잖아요.
아까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였고요. 자,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아까 링크도 있죠. 링크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크다운으로 표시해서 우리에게 보이지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적응형 카드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적응형 카드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나가는 회사에서도 적응형 카드를 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공식 문서 여기 이제 MS 그 공식 문서에서 하는 거는 되게 기초적인 거요. 기초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적응형 카드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훨씬 더 조금 고급스러운 걸 원해요. 바탕화면에 본인 회사 로고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요. 거기 맞춰주려고 하면 조금 더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인도 그렇고 성인은 여기 공식 문서에 나오는 것들은 되게 이제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실제는 전자결제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것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사용해도 멋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다른 이야기들도 더 살펴볼 거예요. 이제 아까 어, 많이 나오는 질문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시간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승인 이메일은 만든 날짜가 GMT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GMT로 돼 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바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다른 걸 이용해서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승인 요청의 세부 필드 지금 세부 필드에서 흐름이 실행된 날짜를 원하는 시간대로 표시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커런트 타임과 컨버트 타임 존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승인 날짜를 여기는 이제 8이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 때 커런트 타임 있죠? 커런트 타임을 해서 여기에 불러오는 거예요. 베이스 타임을 여기에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결과물을 여기에 입력으로 변수화해서 입력을 쓰는 게 프로세스의 거의 대부분이 RPA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기에 결과물을 갖고 왔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UTC 여기 선택해서 UTC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파일이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같으면 이제 플라스크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매팅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쇼타임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요 성인에서 디테일이죠. 디테일에 오셔가지고 요거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대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위에 기본 시간대 그리고 우리가 바꾼 시간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결과 승인 이메일로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두 개죠. GMT 시간대하고 우리가 바꾼 파리 시간대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요걸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나중에 다 제어를 하면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이게 그 파워 오토메이터라든가 파워 플랫폼의 모든 것들은 기본 기초 사용자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시민 개발자 이런 분들 위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쓰세요. 뭐 이런 느낌. 그 정도라도 여러분 충분해요. 그러면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바꿔 쓰세요. 이런 느낌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만인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건 개발자인 입장에서 그런 거고 보통 사람한테는 그냥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승인도 재할당할 수 있냐 나한테 왔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땡겨 넘길 수 있냐 된다는 거예요. 승인 요청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승인 결정을 내리도록 재할당 가능하다. 어떻게 하냐 파워 오토메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작업 항목 있죠. 작업 항목 어프로블로 와서 이제 승인을 온 거예요. 작업 항목에. 그럼 이제 여기 어프로블 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말 점점점 말출음표가 있어요. 여기 메뉴
여기 좀 세게 여기에 세 번째 보면은 제 할당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그럼 이제 오른쪽 창에 이게 뜰 거예요.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는 재할당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재할당을 원래 주어에게 왔는데 여기에 폴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은 이제 재할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거죠. 요청자인 경우 승인 요청을 재할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청 자체를 취소한 다음에 흐름 편집에서 담당자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 쉽게 이해가요. 그냥 이제 여기 이제 어프로블 있죠? 센터 있잖아요. 센터 보내. 이게 이제 보낸 사람의 어프로블에 온 거죠. 거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캔슬 있어요. 보냄 탭에 취소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 페이지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할당자를 다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 앞에서도 계속 봐왔던 거고,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성인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은 확인 이메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성인을 하면은 여기 성인 결과에 대해서 yes, no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질문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자, 승인 취소. 승인 취소는 방금 했던 거네요. 똑같은 거네요. 승인 취소는 똑같고. 이제 순차적으로 승인하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승인하기는, 자, 이거 읽어볼게요. 일부 절차는 최종 승인자를 로그업하기 전에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중간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재무부서에서 1,000달러가 넘는 승인을 하기 전에 여기 1,000달러가 넘어요. 그럴 때는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0달러가 넘으면은 일로 가서 사전 승인을 받고 오라. 1,000달러 아니면 바로 이쪽으로 오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건 이제 좀 이따 뭐 어디서 정도 할까요? 아마 뒤에 순차적 승인 아마 이때쯤 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제 팀즈에서 승인 요청. 우리 지금 이제 이메일 뭐 이런 걸로 봤는데 팀즈에서도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팀즈에게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승인 보내기, 여러 사람에게 승인 요청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승인 작업을 추구할 때 여러 사람에게 승인 요청을 보내기 위한 두 가지 작업 옵션이 있는데 적절하게 쓰면 좋다. 이게 뭘까요? 자, 여러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요. 자,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사용자 그룹에서 한 사람의 응답만을 응답으로 승인을 서명하고 이럴 경우 흐름 계속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이쪽엔 한 사람 응답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요 2번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요 1번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해도 될 때, 이제 승인 거부 첫 번째로 응답하는 경우, 여기 승인 거부는 여러 명이 있을, 승인이냐 거부냐 따라서 첫 번째로 이제 응답만 하면은 바로 실행되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yes, no가 아니고 뭐 여러 개 10%, 5%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응답 한 개만 해도 진행되도록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승인 거부 yes나 no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다 해야 진행되는 경우 요거는 뭐 5%, 10%, 15%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해야 이게 보내는 경우 뭐 요런 경우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답을 했을 경우 자 그게 이제 요건 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의미를 잘 선택해서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요거를 많이 쓰시겠죠. 커스텀해서 이제 쓰는 경우는 요건 거고 요거는 모두 다 여기는 한 사람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담당자 필드에서 승인 요청을 보내야 되는 사람 목록을 정의합니다. 세미콜론으로 각 사람을 구분하세요. 승인해야 될 사람들죠. 폴,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콜론으로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면 이제 끝나나요? 오늘 강의?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끝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되는 성인 흐름 시나리오를 한번 봤습니다. 뭐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도 많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하셔도 상당히 많은 경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